안녕하세요, 너부장입니다. 오늘 동영상으로 만들어 볼 내용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그 동영상이라든가 혹은 어떤 애니메이션 그리고 어떤 해설로 자동차의 구조라든가 작동 원리 그리고 부품들을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앱의 이름은 현대에서 만든 마이카스토리라는 앱인데요. 원래 이 앱은 로그인을 해서 자신이 등록한 자신의 현대차와 볼레링크 등의 어떤 연동을 통해서 각종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런 앱인데, 이 앱에서 특정 부분은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실행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의 어떤 그 원리라든가 작동 내용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현대차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내용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마이카스토리라는 앱을 설치하시면 이렇게 그 화면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여 가운데 화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상단에 좌측에 있는 홈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화면에서는 로그인을 해가지고 각종 정보를 볼 수 있는 화면인데, 하단에 보시면 남색 버튼으로 비주얼 가이드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 정비, 전자제어, 시스템 가이드, 예방 정비, 옵션,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눠져서 나오는데요. 일반 정비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타이밍 벨트부터 냉각수까지 12가지 아이템에 대한 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밍 벨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밍 벨트의 위치 및 원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치 및 원리도에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죠. 구성 부품 사진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각종 부품의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누르면 클릭해서 확대할 수가 있고요. 나와버렸네요. 다시 들어가서 고장시 발생 증상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자, 워터펌프 파손으로 인한 엔진 과열부터 드라이브 벨트 구동까지 5가지 항목이 지금 보이는데, 워터펌프 파손으로 인한 엔진 과열을 한번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워터펌프 임펠러 파손으로 인한 증상으로는 냉각수 수단 불량, 엔진 과열, 과열로 인한 운행 불가능 등등의 내용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작동되는 내용들을 표시해 주고 있죠. 드라이브 벨트 구동 한번 볼까요? 자, 드라이브 벨트를 구동하면서 각가지 그 요소들을 돌리고 있는 것들을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천천히 나중에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냉각수 한번 볼까요? 자, 냉각수의 위치 및 원리도, 구성 부품 사진, 자, 워터펌프하고 서모스탯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일반 정비를 나가겠습니다. 전자제어로 들어가 보죠. 전자제어에는 ECM부터 TCM, ESC, TPMS, 자, 오토홀드, 전조등, 와이퍼, 에어백, 이모빌라이저, 주차 거리 경고 등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CM을 눌러보죠. ECM이란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설명이 나와 있고요. ECM 입출력 관계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AFS부터 냉각 팬 제어까지 14개 항목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네요. 노킹 한번 눌러볼까요? 노킹. 자, 노킹 제어. 노킹을 이렇게 그래픽과 약간의 글자만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약간의 주변의 설명을 곁들여 가지고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굉장히 오래전에, 저는 이제 기계공학과 출신인데 굉장히 오래전에 배우기로는
엔진실 내부는 실린더룸 내부는 그 워터 자킷 외부에 있는 워터 자킷으로 인해서 서멀 바운더리 레이어 열 경계층이 형성이 되고 이러한 열 경계층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폭발 온도가 높더라도 엔진이 녹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킹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서 충격파가 발생하게 되고 이 충격파가 서멀 바운더리 레이어를 찢어서 그 엔진 실린더 룸이 직접적으로 높은 온도에 닿게 되고 그래서 엔진이 녹아버리거나 손방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배웠었죠. 요즘은 어떻게 뭐 이론이 바뀌었는지 아닌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서 학부 때 배우고 나서는 다시 들여다볼 기회는 없었네요. 냉각 팬 제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냉각 팬 제어는 냉각 효율 증대와 엔진의 손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저속, 중속, 고속으로 제어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자, 주차거리 경고 한번 볼까요? 주차거리 경고는 내용이 좀 간단하네요. 그냥 전방 감지 센서와 후방 감지 센서에 작동되는 내용을 컨트롤하고 있다. 이 정도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은 오토홀드 한번 보죠. 자, ESC 모듈에서 브레이크 작동을 제어해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도 다시 나옵니다. 자, 시스템 가이드 가보겠습니다. 시스템 가이드는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스티어링 휠, 서스펜션, 그리고 에어컨과 히터로 나뉘어 있네요. 엔진 들어가 보죠. 엔진을 다시 기계장치와 연료장치, 전기장치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계장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냉각, 이렇게 몇 가지 나오죠. 냉각 눌러보죠. 그러면은 그 냉각에 관련된 부품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고 냉각 팬 클러치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냉각 팬 클러치에 대한 원리도를 눌러보죠. 그러면은 냉각 팬 클러치란 어떤 것이며 어떤 작동하는 애니메이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장 사진. 사진은 이렇게 그 스텝해서 여러 가지 사진을 볼 수 있고요. 서머 스타트 들어가 볼까요? 자, 서머 스타트는 세부 그림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서머 스탯이라고 나오죠. 이런 부분들은 앱에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용어의 통일을 같은 앱에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죠. 서머 스탯이 아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두돈반 트럭을 몰 때도 이 서머 스탯이 가끔 이제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작업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냉각수의 그 온도가 어떻게 너무 낮거나 너무 높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바이패스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인데 자, 서머스탯은 원리도를 한번 보죠. 원리도를 보면은 이렇게 작동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 사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품이기 때문에 사진만 보고 이게 고장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죠. 내부에서 고장 나는 거라서. 고장 사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으로는 고장 판별 여부가 안 됩니다. 자, 다시 타이밍 볼까요? 자, 타이밍 벨트. 아까 앞서서 타이밍 벨트 한번 본 적 있죠? 자, 원리도를 보겠습니다. 자, 타이밍 벨트가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정상 사진, 타이밍 벨트가 정상으로 있는 사진이고요. 고장 사진은 절단 사진이 나오겠죠. 날이 다 마모된 그런 게 체인이 걸리는 부분이 마모된 사진이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장치 볼까요? 한번. 자, 발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그림, 정상 사진. 내용이 좀 간단한 부분도 있는데 약간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너무 간단한 부분도 있고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예방정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정비는 5,000km부터 12만 km까지의 각각의 거리에 도달했을 때 운행거리가 각각의 거리에 도달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점검해 줘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0km 한번 보겠습니다. 10,000km에서는 오일 필터와 얼라이먼트 그리고 타이어 위치 교환, 에바 클리닝, 에어컨 가스들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네요. 40,000km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항목들이 늘어났죠. 브레이크 오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오일은 정상 조건에서 매 4만 km마다 교환하도록 하는데, 브레이크 오일은 일반 오일과는 다르게 주기적인 오일 교환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 보죠. 지금 타이어 위치 교환이라든가 냉각수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한 8만 km 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죠. 자, 내용이 더 많아졌는데 타이어 교환 볼까요? 자, 타이어 교환은 5만 km마다 점검하고 점검 후 이상이 있으면 교환하라는 메시지인데, 약간 좀 더 써줬으면 하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타이어는 4개 중에서 그 마모도가 좀 달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2개만 교체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2개가 앞바퀴나 뒷바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약간의 논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약간 좀 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안 돼 있네요. 옵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어백부터 시스템까지 8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동 들어가 볼까요? 자, 오토홀드. 오토홀드를 정차 시에 브레이크를 밟고 오토홀드를 걸어 놓죠. 그리고 발을 떼더라도 차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 엑셀을 밟아주면은 이제 그때는 차가 앞으로 나가죠. TCS, ESC 한번 볼까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자, 미끄러짐이 발생할 경우에 자동으로 복원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게 작동 원리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래픽으로 땜빵하고 마네요. 자, 핸드 주차 브레이크 말고 주차 브레이크, 전자식 한번 볼까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자, 간단한 내용도 있고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에 좀 관심이 있는 이제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주기에는 꽤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그리고 정비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좀 전문적인 분들은 고객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런 내용을 좀 보여주시면 그 일반 자동차 운전자들이 어떤 고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는데 좀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앱은 이 이외에도 블루링크랑 연동이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예약할 수도 있고 각종 자료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른 동영상에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간단하게 자동차의 구조 및 어떤 작동 원리 그리고 부품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 봤고요.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